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기획재정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여기 조세정책과의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제요. 2023년 7월 27일이죠.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첨부 파일 중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세법 개정안, 뭐 PDF, 그 다음에 세법 개정안 상세본, 그 다음에 문답 자료, 뭐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법 개정안 발표 PDF를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면요.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7월 27일 목요일 어제였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이렇게 해당 첨부 내용으로 2023년 세법 개정안 개조식 상세본 문답자료 이렇게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봐봤는데요. 우선 PDF 클릭해 보시면 나오죠. 보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순서는 우선 세법 개정 추진 경감이었건 2023년 세법 개정 기본 방향, 그리고 세법 개정 상세 내용,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압세 편의미 형평 제고,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기착 추진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저는 쭉 읽어보다가 혹시나 다른 분야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미래 대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 대비에는 이제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있었고요.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세제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읽어봤더니 이 부분은 아직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미래 대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미래 대비로 넘어가면 많이 이제 세법이 바뀌었죠.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미래 대비에서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 대비,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인구 지역 위기 대응 역량 강화라는 그런 주제로 뭐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있었죠. 보시면 가장 제가 와닿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어, MZ 세대라든가 젊은 층에서 혼인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게 큽니다. 집을 구매해야 되는데 우선 결혼을 하면 신접 살림이 필요해서 집을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 돈이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년간 5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뭐 이건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그 이상 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모로 이제 증여에 대한 부분이 세제가 좀 있어서 음, 나라에 어느 정도는 이제 빼앗긴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세금으로 추징을 당하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변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본 방향 발표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그러니까 전후 2년이니까 4년이게 되겠죠. 총 기간은요.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 공제해 준다는 내용인데 보시죠.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데 여기 배우자 같은 경우는 현행이 6억 원이었습니다.
10년 안에 6억 원이죠. 개정안 자동하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에서 직계 비속으로 어, 증여를 했을 경우 5천만 원 한도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단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간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으로 보면 이제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인데 여기 플러스 혼인공제에서 1억 원을 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으니까 각각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증여가 되면 3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공제가 되는 거죠. 비과세로 공제가 돼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온전히 이제 3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관련해서 보면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이 부분이 바뀐 거죠. 이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가 해당 내용 혹시나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결혼하실 분들 혹시 자기가 이제 2년 이내라고 하면요. 증여를 받으시면 세금 추징 없이 증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거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세 및 추진 방향에서 기본 방향 기발표를 했고, 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하고요. 최대 지급액 인상을 자녀 1인당 80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죠. 이어서 이제 출산, 양육, 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이 되고요.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기본 방향 발표를 했고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부터 월 10만 원 이내 금액이 이제 비과세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금에 송금 그리고 필요 경비 인정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결혼하시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영유아의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영유아, 0세부터 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15% 한도가 폐지됐고요. 현행 같은 경우 연 700만 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한도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이 한도가 폐지된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연 200만 원 요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현행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개정하는 모든 근로자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이제 청년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본 방향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청년 도약 계좌 한때 이슈였죠. 지금도 이슈가 되죠. 이 계좌 등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플러스 정부 지원금 월 납입 금액의 3에서 6% 이렇게 있는데 청년 도약 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소득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연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 허용도 변화가 있는데 청년연 장기펀드 의무 보유가 3년 납입 금액이 연 600만 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였는데 이는 청년연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을 허용하고요.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 1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군 복무 중 가입해서 저축하는 장병 내일 준비적금 월 40만 원 한도인데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죠.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 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되는데 무주택 청년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500만 원 한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이렇게 적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노후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노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요. 연금 수령액에 대비 3에서 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그 외에도 세제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외에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획재정부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자료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히 지금 알아본 바에서 어, 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한 부분은 꼭 만약에 자신이 지금 결혼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 라고 보신다면 이걸 잘 이용하셔서요. 2년 이내 4년이죠. 4년간 잘 이용하셔서 어, 증여를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신접 살림을 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